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어제 봄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또 살짝 기온이 내려가긴 했지만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봄이 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얗게 목련이 피었나 했더니 오늘은 곳곳에 벚꽃이 폈는데요. 어느새 보니까 푸른 잎들도 제법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봄이 오는 소리와 또 보는 시각으로 또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소식이죠. 극장가 소식으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입니다. 네, 스물은 925개 상영관에서 85만 2,98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전국 극장가가 마치 스물만을 기다린 듯 했는데요. 상영 횟수를 죄다 몰아줬습니다. 2위에 오른 위플래시 상영 횟수 6,482회보다 무려 8,000회 가량 많습니다. 당연히 관객 수도 압도적인데요. 25일에 개봉한 스물은 단 5일 만에 100만을 돌파했고요. 비수기 극장 가입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빠른 흥행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 오른 위플래시는요, 524개 상영관에서 25만 2,683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누적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400회 횟수가 줄었고 관객 수는 32.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분명히 비긴 어게인보다 빠른 흥행 속도를 보였었는데요. 네, 그만큼 빠른 흥행 감소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매 점유율도 6.3%로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차곡차곡 관객 수를 늘려가고 있었던 영화죠. 네, 킹스맨은 어느덧 570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474개 상영관에서 21만 3,743명을 더해서 누적을 569만 9,224명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여전히 3위를 자리하고 있고요. 1,300회 정도 상영 횟수가 줄었고 32.7% 정도 관객이 감소했습니다. 즉 위플래시보다 상영 횟수는 더 큰 폭으로 줄었지만 관객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랭킹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서전트는 479개 상영관에서 14만 7,325명으로 개봉 첫 주 4위에 랭크가 됐고요. 신데렐라는 437개 상영관에서 14만 6,985명을 동원해서 340명 차이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전주에 비해서 약 3,000회가량 횟수가 줄었고요. 관객 수도 52.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건요. 29일 일요일 좌석 점유율이 신데렐라는 29일 28.8% 좌석 점유율로 킹스맨 위플래시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위에 오른 러너나이트부터 살인 의뢰, 그리고 채피, 그리고 9위에 헬머니까지 마지막 인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작품 모두 70% 이상의 관객이 감소를 했고요. 상영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빈 디젤 그리고 제이스 스타뎀이 출연한 폴 워커의 유작이죠.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20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김성근 감독과 고영 원더스의 악정 고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파울볼, 그리고 앤 해서웨이, 자니 플린 주연의 로맨스 송원과 또 챈더 감독이 연출하고 제시카 차스타인, 또 오스카 아이삭이 출연한 르와르죠. 바로 모스트 바이어런트, 데이비 로버트 미첼 감독이 연출하고 마이카 번로, 그리고 린다 보스턴이 출연한 호로 팔로우 등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년 전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던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유일하게 재산은 오직 자존심뿐입니다. 네, 한 번 더 해피 엔딩인데요. 오는 4월 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마크 로렌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는 휴 그랜트, 그리고 마리사 토메이, 그리고 앨리슨 제니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온 동네가 바라는 그 첫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장수상해가 오는 4월 9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강재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그리고 박근영과 윤여정 그리고 조진웅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국내외 영화제 평단의 호평을 받은 영화죠. 임권택 감독의 12번째 연출작입니다. 아내와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화장이 오는 4월 9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감독에는 임권택 감독이 그리고 출연에는 안성기, 김규리 그리고 김호정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박스오피스 랭킹과 그리고 개봉작 그리고 앞으로의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고기 그리고 자동차, 생쥐나 장난감 또는 눈 한 개 달린 괴물과 책상 위의 스탠드 이들이 말을 할 수 있고 또 애니메이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대걸레나 장갑 그리고 부엌칼, 선인장은 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까요? 과연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애니메이션의 예술은 캐릭터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그런 캐릭터를 캐릭터화 시킬 것입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이 됐지만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실사 영화보다도 더 인간적이고 또 감정 표현이 더 섬세한 러닝타임인 스크린을 뗄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 픽사 작품인 월리는요. 만약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면서 최후에 남은 로봇을 끄는 것을 깜빡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명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홀로 남겨진 로봇은 고민하죠. 내가 인간 없이 살 수 있을까? 네, 픽사는 이 해답을 기본 업무에서의 일탈과 또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로봇의 재탄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수백 년간의 지구 청소라는 임무에만 충실하던 워리는 이브라는 미모의 식물 탐사 로봇을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하게 됩니다. 워리는 이때부터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인간에 의해서 탄생이 됐지만 오히려 인간 없는 지구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후에 워리는요, 이브를 따라 은하계를 여행하면서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껏 맛보지 못한 짜릿하고 흥미진진한 환상의 모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럼 워리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 로봇의 이름은 지구 폐기물 분리수거 기계의 약자를 딴 그런 이름입니다. 이미 인류 멸망 후에 지구의 모습이 어떨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는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 암회색과 폐허가 된 지구에 또 콘크리트와 철골의 잔해만 남아서 황량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통해 미리 봐온 인류 멸망 후의 지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로봇 하나가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폐기물을 압축해서 네모 덩어리로 만드는 폐기물 처리 로봇인데요. 700년 동안 혼자서 폐기물을 네모 덩어리로 만들어 빌딩 숲을 만들고 있는 이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의 배경은 29세기, 바로 2810년입니다. 네, 바이앤드라지 소비 천국 회사에서 만들어진 워리는요, 700년 전에 인류가 떠난 이후에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없이 그저 기계답게 청소하는 일만 고작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면서 근로원칙을 준수하는 워리가 살아남은 유일한 생명체 바퀴벌레도 돌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일을 끝낸 후에 자신만의 아지트로 돌아가서 아이팟으로 진 켈리 주연의 뮤지컬 헬로 돌리를 보다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잠이 덜 깬 듯이 흐느적거리며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른 폐기물 처리 로봇들은 임무를 끝낸 후에 다 방전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워리는 스스로 태양열을 통해서 충전하고 자기의 몸을 수리할 줄 아는 덕에 이 오랜 세월을 혼자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는 동안 워리는 나름 인간처럼 인성을 갖추고 감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됐는데요. 700년이라는 세월이 가능케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영화를 통해서 인간처럼 진화된 로봇을 봐왔고 또 이 같은 영화적 경험은 인성을 지닌 워리의 존재 또한 낯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워리가 어느 날 빨간 레이저 빛 한 줄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우주선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하얀 로봇 하나가 땅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눈에 이 로봇에 반한 워리. 네, 바로 이 로봇은요, 멸망한 지구 탐사를 위해 내려보내진 로봇 이브입니다. 탱크처럼 움직이고 깡통처럼 생긴 워리와는 달리 이브는 달걀 모양의 매끄럽고 하얀 겉모습이 디지털 파란 눈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브는 워리에게 냉정하지만 워리는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브와 친해지려고 자신의 아지트에서 수집해온 온갖 전리품을 보여주고요. 뮤지컬도 보여줍니다. 워리의 애타는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던 이브는 마침 워리가 발견한 식물을 보는 순간 임무를 마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브가 귀향길에 오르자 일편단심 워리는 이브가 탄 우주선에 밀항하게 됩니다. 네, 원리는 지구 생활을 마치 무성 영화처럼 그렇게 초반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워리가 이브를 쫓아간 이 우주정거장 엑시엄에서의 생활은 화려한 빛깔로 영화 중에서 중후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자신들의 환경을 파괴하는 지구를 피해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쫓아 이동하는 고도 비만의 퇴행성 인간들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이브를 움직이게 하고 지구에서 가져간 식물을 사수하려는 워리의 액션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윽고 이브와의 교감도 싹이 트게 되죠. 우주정거장에서의 생활은 액션 영화에서처럼 움직임이 빠르지만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외계 물질의 유입에 따른 시스템이 700년 전 BNL 회장의 극비 명령대로 지구 기환을 취소하고 계속 우주를 떠돌라고 명령한 그대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00년대 당시 지구 대청소 작전을 실패하고 지구가 심각하게 오염되자 결국 지구 기환을 포기한 채 시킨 것인데요. 정작 BNL 회장은 700년 후 지구가 자연정화되어서 생물이 살 수 있게 되는 시기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오토는 옛날 명령만 지금까지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토의 반란으로 워리와 이브는 폐기물 소각장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선장은 선실에서 구금되는 사태가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선장은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는 지구의 식물을 보고 시스템의 반대를 무릅쓰게 되고 지구의 기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총사령관의 지구 기환을 막으려는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악하지 않은 이 영화는 정말 가족 영화로 전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워리가 그토록 잡고 싶어 하던 이브의 손에 마침내 손가락이 생기고 워리와 깍지 끼는 장면은 그래서 좀 더 교훈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립된 존재, 개체화된 존재로 나날이 변해가는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체온, 즉 함께하는 삶인 것인데요. 네, 그것을 고철덩어리 같은 로봇을 통해 새삼 인지시킨다는 게 이 영화의 휴머니즘의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스탠트 감독은 로봇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는 지구 그리고 환경, 인간성, 기계에 지배되는 삶 등을 화두로 꺼내놓은 뒤에 결국에는 인간과 또 기계가 지구에서 서로 공존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 워리는 이브를 향한 순정을 바탕으로 결국 인간을 구원하게 되죠.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들을 고향인 지구로 이끌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로봇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희고 날씬한 몸체와 버튼 하나 없이 단순한 디자인, 좀 어딘가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이 이브의 탄생 과정을 아이폰에서 또 아이폰 디자인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이야기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애플의 MP3 플레이어, 바로 아이팟을 연상시키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디자인실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이 캐릭터는 실제로 애플과 픽사의 협업이 이룬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픽사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죠. 아이팟은 아이맥과 아이폰 등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던 조너선 이브가 이를 구현할 적격자였습니다. 스탠튼의 요청을 받아서 조너선 이브는 픽사의 작업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날아왔고요. 며칠간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실제 판매되는 제품을 모델로 한 첫 영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로봇 영화죠. 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봄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완연한 봄이 다가온 것도 아니라 이제는 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봄이 오면 이제 희망과 또 새 출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아직 희망과 새 출발이 시작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시라고 영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공장에서 해고된 산드라가 자신의 복직과 또 보너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회사의 제안 앞에서 갈등하는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으면 다소 우울해질 수 있는 초반의 설정이지만 대책 없이 우울함만 안겨주는 씁쓸한 영화가 아닙니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람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산드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희망의 불씨를 보게 됩니다. 네, 그것은 두둑한 보너스처럼 일상을 흔들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싸울만 하다, 싸워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면서 어떤 행동을 옮겨가야 할지, 즉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되묻게 해주는 그런 희망이 가득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영화로는 자전거 탄 소년인데요. 내일을 위한 시간과 함께 다르된 형제가 연출을 맡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역시 생에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그래서 마지막에는 묵직한 감동을 아껴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네, 도무지 길들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제멋대로인 애정결핍 소년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어느 여인이 인간적인 유대를 맺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소년으로 하여금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는 그런 영화입니다. 삶의 가장 더럽고 천박한 밑바닥은 냉정하게,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은 누구보다 따스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다르든 형제의 세계관이 매우 잘 드러난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화는요, 그래비티입니다. 지금 당장에서라도 이 우주에서 벌어질 법한 그런 무시무시한 사실과 재난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만, 하지만 실은 크나큰 좌절과 상실을 겪어 지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가 결국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중력이라는 게 생의 의지처럼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환 과정에서 주인공 스톤 박사가 깨닫게 되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소중한 가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시 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영화인데요. 네, 그리고 또 단지 올바른 휴머니티로만 똘똘 뭉친 영화는 아닙니다. 아찔하면서도 놀라운 영상미 또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 영화로는요, 칠드런 오브 맨인데요. 그래비티의 연출을 맡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이미 전작인 칠드런 오브 맨을 통해서 암흑과도 같은 이런 지구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또 기어이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 나서는 영화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비티의 전초전과 같은 그런 영화였는데요. 게다가 그래비티 이전에 아름다운 롱테이크 장면을 거론했을 때 반드시 언급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SF 장르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봄의 희망과 또 새 출발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주 시간이 바로 희망 영화에 대한 마지막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서울옥션입니다. 종목 번호는 063170입니다. 네, 1분기 매출액 64억 원, 영업이익 2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단색화 작가들이 해외 시장에서 재조명되면서 국내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소장자로부터 위탁받은 회화와 또 도자기와 같은 미술품을 주로 경매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거나 직접 취득한 미술품을 개별 판매하는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의 선도 업체인데요. 미술품 전시 대행과 같은 기획사업과 또 소장자의 미술품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보관하는 그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의 최대 주주는 2호제 외에 3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인데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추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인데요. 종목 번호는 005940입니다. 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IB 부분에서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과 ELS 조기 상환으로 트레이딩과 상품 손익의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네, 동사는 1969년 한보증권으로 설립돼서 럭키증권, LG증권을 거쳐 2005년 우리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2014년 12월 30일 NH농협증권과 합병을 하면서 NH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최근 증시의 거래 대금이 5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권업종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서울옥션과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을 실사판 영화로 만들면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각색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각색할 것인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아기사슴 밤비도 실사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Bambi. Starring Dwayne The Rock Johnson as Bambi. When I was a boy, they took away my mother. Now it's time for them to pay. Dearly. Vin Diesel as Thumper. Why do they call you Thumper? 'Cause I'm always thumping. You always what? I'm always thumping. Yeah, it's always something, huh? No, I'm always normal. Tyrese Gibson as Flower. I smell bad, but I look good. And Michelle Rodriguez as Feline, a.k.a. the girl Bambi. They call themselves Tanglewood. They're a hunting club, and they
They kill for sport. 네, 밤비는 디즈니에서 만든 실사판은 아니고요. 이 아메리카 SNL에서 동심을 파괴한다는 목적으로 패러디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하시기에 참 좋으실 텐데요. 네, 이번 주도 좋은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계획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한 꽃도 함께, 자연도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